네, 이번에는 시장의 변동성 가운데 판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을 읽어라 오늘의 시간 IM증권 신사업 추진팀의 이동근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시장도 불안하고 지수 낙폭도 더 늘어나고 너무 우울합니다. 예, 아니 낙폭이 이렇게까지 늘어날 만한 미장이 버티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할 일 없이 하락하는 거죠? 저도 사실 좀 답답한 시장인데, 네. 그러니까 뭐 시장에 특별하게 어떤 뭐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다기보다도 결국은 이제 고용 지표 밤 사이에 이제 뭐 몇 가지 또 이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결국 약간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어요. 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좀 감소를 했고 반면에 또 이제 그 민간 고용은 그 상당히 그 증가폭이 좀 굉장히 둔화가 됐고 결국 이런 부분들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이제 굉장히 그 메인이죠. 그야말로 고용 보고서에 주목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이 아침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 정강 후약의 모습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흐름들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도 잠깐 다뤘습니다마는 삼성전자에 대한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반도체 업종 전반이 최근에 조금 이제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름을 껴는 이런 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어떤 뭐 외국인들의 매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오늘 시장의 어떤 하락을 좀 그 전반적으로 이끄는 이러한 그 요인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중요한 것은 뭐 오늘 지금 아침에 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결국 어느 정도에서 이제 지수가 좀 돌아서 주는지 그러니까 낙폭을 줄일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오늘 계속해서 오늘 시장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시장도 불안하고 지금 또 찬바람이 솔솔 불면 항상 배당주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의 시장 전략은 어떻게 배당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통신주의 흐름을 보면 저는 좀 알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하죠. 뭐 SK텔레콤, KT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형성을 하면서 이 물론 방어주로서의 어떤 성격을 제대로 나타내주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잘 먹히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상황에서 배당주가 굉장히 좋은 투자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주와 금리는 항상 역의 관계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 결국은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쪽으로 상당히 그 수급이 좀 쏠리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찬바람 불면은 배당주를 사야 네.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보면은 과거에 이제 9월이라든가 10월에 배당주 성과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배당이 이제 어차피 연말에 주는데 그러면 12월쯤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오히려 빠르신 분들은 이제 9월, 10월에 매수를 하시고 이제 12월에 이런 배당을 노리는 매수가 들어올 때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또 차익을 실현하시는 또 그런 또 전략도 많이 또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배당주의 어떤 투자의 적기는 9월에서 10월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배당주들이 최근에 어떤 그 상대적으로 약세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코스피 배당 수익률하고 3년 국고채 금리의 스프레드가 지금 마이너스 0.4% 수준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수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미국도 금리를 낮출 거고 우리도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좀 인하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다면은 배당 수익률하고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서 배당주의 매력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배당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견조한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 다만 뭐 아시겠지만 배당주들은 뭐 이렇게 시세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뭐 수익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런 그 배당주들을 일정 부분 편입시키는 이러한 전략이 굉장히 그 적정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는 파라다이스, 뭐 강원랜드 이런 카지노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보통 규제 완화하는 그런
다른 모멘텀이 붙어 있기도 했지만 경기 안 좋을 때 카지노주들이 좀 오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까? 원래? 사실 잘 못 본 것 같은데 경기 안 좋을 때 카지노 가서 다 필요 없다. 그냥 인생 역전 뭐 이겁니까? 아니 뭐 그 논리는 충분히 저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해는 하는데 주식 안 좋으니까 가서 그냥 인생 역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카지노 업체들의 8월 실적이 일제히 호전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뭐 드로백이라든가 홀드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부르짖은 게 어제 있었던 그 강원랜드와 관련된 규제 완화 이슈. 상당히 좀 이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그 외국인들의 그 베팅 한도를 굉장히 크게 늘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9월에 추석 연휴 그리고 10월에 중국 국경절 연휴 이걸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제주도 같은 데는 중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향후에 이런 그 연휴를 통해서 더 관광객들의 입도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제 카지노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쪽에서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이제는 카지노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이제 그 눌려 있었던 실적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 지표를 서서히 넘어서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가격은 많이 오른 게 없습니다. 뭐 강원랜드는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은 뭐 GKL이라든가 파라다이스라든가 또는 이제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아직까지 오르지 못했다면은 이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주 이슈를 보면은 애플의 아이폰 16 공개가 가장 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AI 모멘텀이 주춤했을 때 온디바이스라는 것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애플이 이제 드디어 큰형님 역할을 다시 한번 할 때가 됐다라는 건데 이거를 과연 기대감이 다음 주에도 발현이 될지 사실 실제로 그 우리가 AI라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건 10월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결국 아이폰 16 출시와 그 우리가 얘기하는 AI. iOS 이제 그 업데이트 애플 인텔리전스는 조금 이제 그 시기가 달라요. 시차가 있죠.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는 아이폰 16 출시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10월 말부터 이제 업데이트 통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얼마만큼의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사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AI와 관련된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사실 시장에서 이미 좀 나타났지만은 화웨이가 이제 애플하고 같은 날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3단 폴더블 폰 이거 갖다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그래가 좀 김을 뺐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래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등락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사실 애플의 전 숙제는 물론 아이폰 6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16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애플 인텔리전스 중요한데 사실 올 2분기를 놓고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 상위 5개 업체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중국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 그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종의 그 애국 수업이라든가 네.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 로컬 업체들한테 크게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애플이 계속해서 이러한 지금 점유율과 그리고 이제 뭐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결국 가장 중요한 숙제는 중국에서의 어떤 향후의 어떤 확대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폰 16이라든가 애플 인텔리전스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에 저는 좀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AI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온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는 결국 지금 이제 어떤 흐름 자체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 전반에 이런 온디바이스 AI를 채택하는 기기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결국 지금 어떤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뭐 업데이트되고 더 이제 기능이 좋아지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어떤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어떤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온디바이스 A라고 할 수가 있겠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얼마나 혁신되고 얼마나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AI 기술의 어떤 이런 그 새로운 모멘텀이 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저는 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관련한 모멘텀이 끊이지 않으려면 뭔가 새로운 재료들을 계속해서 시장에 던져줘야 하는데 과연 애플 관련한 얘기가 다음 주에는 글쎄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밍밍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서 또 화장품주, 특히 일부 대봉에레스, 뭐 제넥 이런 종목들의 급등세가 또 연출이 됐잖아요. 사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지겹습니다. 자동차 좋을 때 피크아웃, 반도체 좋으니까 또 피크아웃, 이번에는 또 화장품 피크아웃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화장품주의 강세를 어떻게 또 보실까요? 사실 이제 그 몇몇 종목들 오늘도 대봉에레스나 제닉은 좋아요. 네. 이 약세장에서도 상당히 강세를 이어가고 그쵸. 있는데 결국 그 이런 종목들은 좀 약간 그 개별 재료들이 좀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화장품 업종들은 상승 종목도 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들이 오르기 이게 일제히 올 때면 예를 들면 뭐 실리콘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할 때 강세를 네. 보일 때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약간 후발주자로서의 그 업종 내에서의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화장품 업종에 대한 피크아웃은 조금 저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분기 실적이 조금 이제 미스가 나면서 이 부분이 피크아웃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또 8월 수출액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1% 정도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적 수출액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었던 수출에 대한 우려는 조금 이제 완화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도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어요.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업황 자체를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구도가 재편되고 있고 계속해서 북미 지역에서의 어떤 성장세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역시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 미국판 울타 뷰티. 올리브영으로 불리는 올더 뷰티 여기에다가 울타 이제 뷰티. 투자를 했죠. 울타 네. 뷰티 투자를 하면서 결국 이게 이제 뭐냐? 결국 이제 불경기에 따른 어떤 그 립스틱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불경기일수록 작은 소비재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작은 소비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이제 우리가 립스틱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결국 이런 것들이 화장품 업종이 상당히 그 어떤 그 중심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비싼 건 못 사더라도 우리가 이제 올리브영 같은 데 가지고 화장품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쇼핑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불경기에 상당히 나타나는 현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화장품 업종에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사실 그래서 화장품주는 저는 어떤 아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보다는 계속해서 어떤 이런 북미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시장의 확장 그리고 어떤 그 주도 시장의 좀 변화 이런 부분들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면서 계속해서 이 조정이 있을 때는 또 하나의 어떤 매수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각 섹터별로 그래도 시장에서 좀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볼만한 내용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 다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보다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래 대금도 뭐 씨가 마르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주 전략은 그럼 어떻게 좀 챙겨가야 될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전 제일 좀 문제가 거래가 너무 줄고 있다는 네. 거예요. 뭔가 오늘도 사실 지금 뭐 매도가 많다거나 이래서 지금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매수의 팔아도 부재예요. 돼요. 맞아요. 매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이 좀 과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를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에 좀 뚜렷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오늘 밤에 이제 좀 발표될 어떤 그 미국의 고용 지표에 좀 기대를 걸어보는데 과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시장에 작용할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또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다가 또 비관론이 다시 좀 이제 그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저는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너무 환호할 필요도 없고 뭔가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다시 이런 쪽에서 조금 이제 어떤 그 힘을 받으면서 또 하나의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수가 조금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뭐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또 추석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수가 계속해서 좀 답답한 국면에서는 결국은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플레이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최선의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철저하게 좀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플레이를 지금은 좀 그 가장 그 앞에 두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까요? 가장 좀 저는 9월부터 이제 하반기 내내 역시 가장 좀 앞에 둬야 되는 거는 밸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밸류업. 뭐 최근에 이제 뭐 금융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금융업종을 비롯해서 뭐 통신이라든가 뭐 지주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지금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지수 발표가 또 이제 9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에서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업 관련한 모멘텀이 부디 가을 시장이나 하반기 시장을 좀 버텨내줄 만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텐데요. 과연 그래주게 될지. 사실 최근에 이제 금융주 조금 버티고 자동차는 사실 좀 지지부진하긴 했는데 9월이나 10월 들어서 관련한 지수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지 상반기에 이끌었었던 이 세 가지 섹터가 하반기의 시장을 잘 이끌어주게 될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판을 읽어보는 시간 IM증권 신사업 추진팀의 이동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판은 더 흔들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판을 읽어라 시간을 통해서도 시장의 변동성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을 읽어라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옵니다.